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동아일보 박성원 논설위원회 칼럼 한반도에 중국, 일본 군대 들어오는 날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를 경우 북한의 주민, 영토에 대한 관할권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헌법상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남북전쟁 당시의 미국이나 분단기의 동서독 관계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은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특수관계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도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지 않았던가. 어제 오늘 도쿄에서 한국, 미국, 일본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안보 토의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북한 지역에 일본 자위대가 우리의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남한 영토에 무단으로 들어서는 것과 다름없는 침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 현실화했을 때 행여 북한에 진주하려고 들지 모를 중국에다가 노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일본의 괴이한 발언에도 당당하게 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한말 청나라가 또 일본이 조선을 우습게 여기고 멋대로 군대를 진주시켜서 우리 백성들을 괴롭혔던 역사까지 반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국민 보위보다는 정권 보위에만 관심이 있는 이 정부에게 무슨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났지요. 비공개 회동이 시작되자 문재인 대표가 먼저 국정교과서 문제를 꺼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이 정치 문제로 변질돼서 안타깝다면서 현대사를 패배주의로 가르치는 걸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초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또 신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던가 어찌됐든 간에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 회장의 말이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들이 다음 월요일부터 휴원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어제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투명해진 데다 정부가 약속한 보육료 인상도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에 어린이집 예산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이 의무 편성하라 이렇게 법 규정을 바꾸며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이 정부 지원 없이 4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내년도 지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회의를 하고 나면은 대담을 하고 나면 서로 이러한 부분 하자라고 이제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한국의 유효한 지배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인정해서 구설수에 올랐지요. 국방부는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이 이 내용을 비공개로 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누락시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말은 그 뜻입니다. 자, 그러자 오후 들어서 한국을 방문 중인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 기자들에게 비공개로 하자? 그런 일은 없었다 라면서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Body movements, emotions, and sexual activity.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오늘 연합뉴스에서 소개됐습니다. 꼭 기독교인들만 보라고 만든 책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담 책임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차과장 중고차, 연지연 곰탕은 또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의리 있는 광고주들입니다. 이분들에게도 많은 성원과 또 구매로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어제 회동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 토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국정화 전국의 장기화를 예고했는데요. 교과서 국정화 문제, 문재인 대표가 먼저 꺼냈습니다. 모두 발언해서 이야기한 건데 국정교과서 추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고 이후에 30분 넘게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당시 테이블에서 했다고 주장한 이 발언이 주목됩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도 구성이 안 됐고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친일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참고 있는데 그만해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것이 우려되면 집필에 참여해서 막으면 될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 내가 지금 참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 참는 건 사실 김무성 대표의 특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청와대로부터 그 모진 수모를 당했을 때도 끝까지 참았으니 말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이렇게 국정화를 반대하는 야당을 묵살하고 나섰는데요. 묵살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의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처음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죠. 많이들 접하셨죠? 팽팽하던 찬반 여론이 반대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등 국정화 역풍이 가시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서 새누리당에서는 내년 총선 전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서 초조해야 하는 그런 기색이 더욱 역력해졌습니다. 여권이 기대했던 보수층 결집 효과, 이거는 미미한 반면에 국정교과서는 친일, 독재 미화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야권 공세가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죠.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출구 전략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지역구가 부산 영도군요. 대부분 영남이 지역구인 친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 국정화, 이거 회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향신문을 펼쳐보겠습니다. 역사학계의 국정화 반대 물결이 커져가는 속에서 지난 16일에 102명의 교수단이 실명으로 국정화 찬성 목소리를 냈지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지만 도대체 그 구성원들의 소속은 어디고 전공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 피해로 고통받는 교수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경향신문과 뉴스타파가 확인을 했는데 향후 국정교과서 제작 때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병풍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교수들 중 상당수는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일하거나 전직 고위 관료거나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선언에 참여한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대선 전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추진단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맡아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밑그림을 그린 바 있는 친박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하는 거지요. 송광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울교대 총장도 지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일한 주인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던 시기에 이사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곽창신 세종대학교 부총장은 여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교육부 관료 출신입니다. 김성조 한국체육대학 총장, 이 사람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 경북 구미에서 16대부터 18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친박 인사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출신입니다. 뉴라이트 성향단체에서 활동한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네요. 김용직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가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업 도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다가 검찰에 의해서 불구속 기소된 일베 교수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도 지지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례적으로 소속 학교, 전공을 밝히지 않아서 동명이인 교수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추측이 난무하지만 지지선언 참여 교수들, 이거 왜 이름을 제대로, 소속을 제대로 밝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하는 짓이 늘 비겁하네요. 자, 이 와중에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과 이기동 동국대 석좌 교수, 신영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원로사학자 세 사람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공교롭게도 1986년 전두환 정권 때지요. 문교부 정책과제 연구비에 의한 논문을 보게 되면 연구자로 적혀있는 8명 명단 가운데 모두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예. 보고서 22쪽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사교과서가 일종, 즉 국정으로 발행되는 것은 그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심각하다는 견해가 점점 증가돼 가고 있고, 이는 학계나 교육계에 일치된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정교과서로 변경해야 했던 시대적인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시대가 훨씬 지났고, 정치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학문적 수준이나 국민의 의식 수준도 그에 못지않게 향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거민정으로 가자 이래놓고는 이제 와서 벌써 30년이 지난 세월 아닙니까? 이제 와서 국정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원로가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주목되는군요. 이명박 정부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했던 정옥자 서울대 명예교수, 정옥자 교수를 한겨레 기자가 만났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인 2년짜리밖에 안 된다. 애들한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정옥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화를 취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1981년 서울대 국사학과 최초의 여성 교수로 임용됐던 정옥자 교수, 조선 후기 지성사 연구의 권위자로 통하지요. 대표적인 중도적 역사학자로 평가됩니다. 정옥자 명예교수는 그러면서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길인데 지금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한 가지만 강요하려 드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옥자 교수는 국사편찬위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 내려가서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글쓰기 등 공적 활동을 스스로 삼가왔습니다. 정옥자 교수는 어제도 인생에서 만절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은퇴 후에는 함부로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국정교과서의 불가피성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이 논리가 얼마나 급조된 것인지 또 논리적 정당성이 미흡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단 하나의 교과서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대변인이 박정희 비밀 독립군서를 유포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자들에게 교과서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지요. 자,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10월 20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장우 대변인 오히려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 분장 독립장을 받은 백강한 조경환 선생님께서는 박 전 대통령을 독립군을 도운 군인으로 기억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 새누리당은 현존하는 그 어떤 정당보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를 존중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 장준하 전문가이며 인권운동가인 고상만 씨가 10월 2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이분이 이제 언급할 때 조경환 할 때 환자를 쓰셨는데 예.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할 때 한자가 맞습니다. 한이에요? 예. 아. 조경환 선생님이시고 예. 2004년도 7월 23일 날 세계일보의 독자 투고 형식으로 이기청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이분이 이제 의병정신 선양의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글을 기고합니다. 독자 투고로. 독자 투고로. 조경환 선생님하고 매우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면목동에 살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큰절을 했다. 네. 그리고 동행한 사람이 소개하기를 대통령이십니다라고 하길래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예. 그러면서 자기를 만주에 있었던 다카키 마사오라고 얘기하니까 이 조경환 선생님께서 예전에 내가 독립운동할 때 바로 그 조선인 병사들을 독립군으로 많이 빼돌렸던 공을 세웠던 비밀 광복군이 다카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더라. 그래서 놀랍고 반가웠다. 바로 이러면서 이제 이기청이라는 분이 주장하시기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는 극비리에 독립군을 도왔다면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면서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옹호 찬양글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네. 이런 독자 투고 글을 썼던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인용하면서 새누리당 알겠습니다. 대변인이 인용하면서 이제 파장이 된 거죠. 사실은 이 조경환 선생님의 후손되는 분과 제가 직접 이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앞뒤 전후가 다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16 쿠데타 직후에 예. 찾아와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엔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회의 의장이었죠. 그렇죠. 63년도에서야 이제 대통령이 됐던 되죠. 건데 예. 무슨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말이 안 되고 또 당시 면목동을 찾아왔다는데 당시 조경환 선생님의 댁은 흑석동이었다는 점. 이 모든 얘기에 그러면 출발 근원지는 어디였냐면 광복군으로 있었던 박영만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광복군 출신인 건 맞아요? 광복군 맞습니다. 예. 예, 광복군은 맞는데 이분이 6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 출마하니까 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해서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허구의 소설을 하나를 쓴 거예요. 소설을 쓴 겁니다. 실제 이게 소설책이 나왔어요? 소설책입니다. 그 제목이 광복군이라는 건데요. 예,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설로 남의 공적을 대통령으로 출마했던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최대 약점이 뭐였냐면 친일 군인 행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둔갑시켜서 소설 속의 이야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밀 광복군으로 둔갑을 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가장 격분했던 분이 누구냐면 네. 장준하 선생님이십니다. 예. 장준하 선생님이 장준하 선생님도 광복군 출신이시죠. 광복군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누가 광복군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는데 예. 이때 당시에 이게 책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광복군인 것처럼 미화되니까 장준하 선생님이 1967년도에 당시에 야당 대통령 후보가 누구였냐면 윤보선 씨였습니다. 맞아요.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줄기차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일각에서 박정희 후보가 광복군이라고 하면서 써놓은 책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예. 내가 광복군이기 때문에 정확히 안다. 예. 그는 당시에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새누리당은 현존하는 그 어떤 정당보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를 존중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장우 의원의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듯.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 같은 행태는 삐뚤어지고 편향된 역사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과서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를 여당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앞부분에 동아일보 박성원 논설위원 칼럼을 인용했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한국 외교를 짚은 칼럼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박찬수 논설위원의 박근혜 대통령의 엉뚱한 답변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2015년 10월 18일에 한미 정상회담은 실패했다. 북한만을 겨냥한 첫 공동성명을 냈다는 자랑과는 별개로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에 치우쳤다. 이런 의견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기자회견의 백미는 이것이다. 오바마 발언이 있기 전에 미국의 기자가 박 대통령에게 물었다. 최근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서 중국, 러시아 지도자와 함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까?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가까운 것에 적잖게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박 대통령 대답은 이랬다. 전승절에 중국, 러시아 지도자와 이야기했는데 북한 핵이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가 반드시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 그런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완전히 엉뚱한 답변이었다. 동문서답을 했다 이 이야기지요. 계속 칼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기자의 질문이나 오바마 대통령 발언이나 핵심은 같다. 한중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우려가 그렇다. 물론 박 대통령이 영어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답변을 했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인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번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의 제1의 관심사는 사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받았을 때 박 대통령은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날 박근혜 대통령 태도는 달랐다. 이런 질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았을 뿐더러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듯 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박 대통령은 미국은 한중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외교 참모들의 말만 믿고 워싱턴에 갔다가 기자회견장에서 뜻밖의 상황에 마주쳤을 것이다. 한미 동맹이 지고지순의 선은 아니다. 미국의 불만을 모두 다 들어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상황인식만은 냉철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강대국의 세력 다툼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며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다. 현 정권은 그 기본에서 실패하고 있다. 한국이 미중 양쪽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은 축복이라는 윤병세 장관의 듣기 좋은 말만 대통령은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외교 실패를 대통령은 실패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칼럼을 통해서 한국 외교의 현주소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외교적 무대에서 동문서답하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격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게 됐는지 국민들 입장에서 이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일보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이 이틀 전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한 발언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측이 비공개에 합의했다라는 한국 국방부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은 거지요. 또다시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자기 발언이 한국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서 나로서는 일관되게 발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 발언이 전해지면서 국방부가 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는데, 비공개 협의가 없었다는 나카타니 방위상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니까 국방부 당국자는 나카타니 방위상을 전송하는 자리에서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가 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수빈 씨. 김수빈 씨의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 김수빈 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7월에 낸 독일 강소기업 해외 인턴 모집 공고를 보고 응모해서 합격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견실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6달 동안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인데요. 13명 모집에 144명이 지원해서 11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것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고용 문제 해소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K-무브 사업의 하나입니다. K-무브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 밖에다가 취업, 인턴, 봉사, 창업 형태로 청년을 내보내는 사업입니다. 김수빈 씨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진행해서 믿음이 갔고 6달 뒤에 정규직 전환 기회도 있다고 해서 기대가 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김수빈 씨는 8월 10일 서울 서초고용센터에서 시작된 2주 교육에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단 쪽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단은 대학 재학생은 6달짜리 인턴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졸업생은 3달 이상 체류가 불가능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애초 공고문에는 신청자 자격 조건으로 대졸 이렇게 적혀 있었단 말이죠. 인턴 합격자 대부분은 또 졸업자였습니다. 공단 쪽이 가장 기초적인 비자 발급 자격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공단 쪽은 독일 쪽과 양해각서를 맺을 계획이니 일단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하지만 출국 예정 시기인 8월과 9월이 지나도 공단 쪽은 기다리라, 이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망생들은 다른 외국 기업 인턴에 면접 보러 갈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인턴에 지망한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듯 다른 듯.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 군사학부 해군학 전공자인 3학년 휴학생 기혁 씨. 올 초만 해도 2년 후에는 그렇게 열망하던 해군 장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기혁 씨는
중학교 때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펼치는 온갖 해양 캠프에 참여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우수학생만 받는 해군 사관학교 캠프를 2번이나 다녀오는 등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한 길을 일찌감치 걷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해군 장교 임용이 보장된 충남대 군사학부에 입학했고 4년 동안 부모에게 등록금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해군 장학생 혜택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학과 공부는 물론이고 해군 실습 등 군사 관련 활동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월 군병원 정례 신체 검사에서 오른쪽 눈 시력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매년 받는 신체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던 눈이 1년 새 갑자기 나빠진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되면 장교가 될 수 없는 중대 사안이 벌어진 것이죠. 치료와 휴식을 위해서 곧바로 3학년을 휴학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6월 해군본부로부터 2년 동안 받은 장학금 1,498만 원을 반환하라는 납입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곧바로 교육부와 대학, 해군본부에 시력 저하는 현실적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상 아니냐라면서 부당성을 따졌는데요. 하지만 세 개 관련 부서의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교육부는 그래, 등록금 반환은 안 되지, 이런 입장인 반면 해군본부는 등록금 반환 해야지, 이런다는 겁니다. 한 보증보험 회사는 이 기혁 씨에게 1,498만 원을 한 달 안에 내지 않으면 매달 6%, 9%, 12%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는 장학금 반환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비고 차과장 최우진수라세요? 네, 저는 허위 또 미끼 매물은 팔아본 적 없습니다. 합당한 가격에 차를 구매해서 정직한 중고차 딜러로 소문난 저 차과장이 도대체 무슨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건지. 헐, 그걸 몰라서 묻는다는 말입니까? 네? 중고차를 판다면서 왜 새 차를 파냐 이겁니다. 지금 새 차를 산 사람들이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게 낫다면서 차 과장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거 아니냐고요. 차 과장 중고차, 새 차와 다름없는 최고의 중고차만 팔고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구매해 왔습니다. 010-5556-6885 010-5556-6885로 차 과장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본인 부담금보다 더 빨리 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처의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4년 사이에 47.5% 증가해서 23조 원대입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2%입니다. 이에 비해서 총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같은 기간 연평균 5.3% 늘어난 12조대였습니다. 비급여 진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병원들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를 늘리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병원들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수익만으로는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의료 행위가 속속 시행되는 영향도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잘 아시죠?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겁니다. 예, 건강보험 혜택이 있으면 상당히 싸지는데 건강보험 혜택이 없으면은 비급여 진료비가 되면은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죠.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3년 62%로 도리어 낮아졌습니다. 보장성이 강화되는 속도보다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탓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야권에서 건강보험료 10,000원만 더 내면은 90% 가깝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2012년 19대 총선 때 영남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인 L모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기초의회 의원 K씨가 거액을 쓴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씨는 선거 후에 L 의원에게 자신이 사용한 총선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누리당 인사들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K씨는 2012년 3월 말쯤 전직 군수 2명에게 측근을 통해서 각각 현금 6천만 원과 9천만 원을 전달하고 1억 원은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경은 이 지방의원 발언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영남권 비박 물갈이와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당장 L 의원이 비박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중앙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실 사립대학의 설립자가 대학에 출연한 만큼, 즉 출연금에 더해서 물가 상승 반영분까지 해서 돈을 돌려받고 스스로 대학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이른바 부실 사립대, 좀비 대학을 없애도록 교육부가 이렇게 길을 터가고 있는 건데요. 설립자에게 대학 재산을 얼마나 돌려줄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했는데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부실대학 없애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치죠. 그러나 이 대학 다닌 학생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부가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고 중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동쪽에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다고 하는데요. 특히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한국일보에 실린 김옥희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칼럼 나홀로 사회의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회학 연구자로서 내가 느끼는 아이러니는 두 가지다. 흔히 개인주의가 과도하게 발전한 서구 사회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도리어 긴밀한 반면 공동체주의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고립도가 더 높다는 점. 이 점이 특이하다. 짧게는 외환 위기 이후, 길게는 산업화 이후 생태론자 안승준이 일찍이 지적했듯이 공동체의 급격한 붕괴는 우리 모더니티의 그늘인 셈이다. 고립 무원의 관계를 낳은 원인으로는 경제적 양극화에서 문화적 단절 그리고 지나친 경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대다수 사회적 관계는 사실 임시적이고 혈연에 기반한 가족만이 의미 있는 관계이며 나이가 들면 그 가족마저 멀어지면서 결국 혼자만 남게 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이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일궈온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사회통합을 원점에서 다시 성찰하고 국가와 사회를 재설계해야 한다. 나홀로 산책,
나홀로 TV 보기, 나홀로 밥 먹기 등을 포함한 나홀로 사회는 결코 소망스러운 미래가 아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시인 정호승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동시에 외로우니까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역시 대단히 소중한 가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향할 세상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세상이어야 하겠죠.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